그래서 네오 블루 오션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쪽 두 개를 꼽아주셨거든요. 제가 중국 심천에 6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블루오션 같은 카테고리를 분석하는 그 세미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제가 옛날부터 온라인에서 들어왔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로켓크로스랑 로켓 배송에다가 물건을 많이 넣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공장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 면에서 한국 셀러가 이제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중국 분들이 생각하는 네오 블루오션이 어디인지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 공유하면서 저도 제 생각들 코멘트로 한번 달아볼까 합니다. 멀리 갔다 온 만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천 다녀왔고, 제가 배대지에서 전남 매니저를 이제 붙여드리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조금씩 보내드릴 만한 것들을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마다 거의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심천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많이 안 다녀요. 좀 먼 편이라서. 비행기가 거의 3시간 정도니까 거의 먼 편이어서 많이 안 다니는데, 갔을 때는 좀 많이 심심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규모도 좀 작았었고, 그 박람회에 오셨던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공장이 아니라 물류사였어요. 아니면 정말 큰 회사거나.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할 것도 그렇게까지 많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규모는 작았지만 그 의외로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박람회 같은 거 이제 가시면 보통은 한쪽 편에서 우리 이제 발표회라든가 뭐 컨퍼런스라든가 혹은 뭐 주제를 정해놓고 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상 발표회라고 할게요. 그런 거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그 페어에서는. 근데 그 내용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었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이제 진행되는 행사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건데, 가서 들어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요. 보통 뭐 열심히 하라거나 아니면 뭐 단점을 보완한 제품을 소싱하라거나 아니면 뭐 그냥 로켓크로스 로켓 배송하면 다 된다거나 그런 정도의 이제 내용들이 주로 이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떤 강사의 역량 한계라든가 다른 틀린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아무래도 이런 페어에서 하는 것 자체가 불특정 다수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론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페어를 가서 느꼈었던 건 생각보다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수치적인 걸 많이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네오 블루오션이라고 이제 찝어준 그 카테고리군이 있었는데, 그 카테고리군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필드였었거든요. 그거를 아예 딱 찝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무료로 풀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중국에서도 로켓크로스를 실제로 연구한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포인트고, 그거를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의라기보다는 세미나의 느낌이 좀 강하죠. 조금 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소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릴 것인가, 그리고 뭐가 더 잘 팔리는가,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중국어였었어요. 제가 중국어 공부를 요즘에 하고 있긴 한데 걸음마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갤럭시 폰의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좀 듣고 왔는데 안 맞는 내용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얼추 맞기는 할 거예요. 대략적인 의역을 보태도. 왜냐면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골자는 이 제품군은 로켓크로스 입고 하면 잘 된다요.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중국인들이 그로스를 넣으면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판매량 같은 거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뭐 이 정도 팔렸고, 뭐 이런 제품들은 원래 중국 거 그대로 갖다 팔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셨어요. 그래프랑 추세선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도 편했고 나름 합리적인 해석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서도. 근데 물론 이 뒤쪽에서 제가 영상 끝 부분 쪽에 그 얘기를 드릴 텐데, 의심 가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제가 뒤쪽에서 그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래서 네오 블루 오션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소형 가구 쪽이요. 소형 가구 그리고 가방, 그쪽 두 개를 꼽아 주셨거든요. 그분들이 판단하기로는 소형 가구랑 이제 가방 쪽이 꿀필드고, 일단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한다면, 일단 판매량이 뒷받침되고요. 증가 속도도 다른 카테고리 대비해서 굉장히 높았다. 그 얘기를 했었고, 무엇보다 그 쿠팡에 있는 그 코멘 있죠. 코멘의 점유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급 우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제가 뒤쪽에서 좀 더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로켓크로스 장점이 본인들이 이제 할 게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 있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그쪽 패드를 이제 뽑으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1대1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 뵀었던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 내용을. 저도 소형 가구랑 가방 쪽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만약에 왜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공급 우위가 될 확률이 높은 필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가구라는 것 자체가 부피가 일단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동이 힘들어요. 그러면 3PL에다 맡겨서 배송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3PL은 보통 160cm 이상 되는 박스를 받지 않아요, 삼별합을 더했을 때. 왜냐하면은 보관도 힘들고 물건을 보내는 것 자체도
1이거든요. 무엇보다 물건을 보내는 건 괜찮은데 그거를 정산한다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정산을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어떻게 아느냐라고 한다면 저도 3PL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운영 단가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부피가 큰 물건들을 이제 보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완전 작거나 완전 크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그 물건 관리와 배송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걸 단적으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0명 중에 아무나 붙잡고 너 잡합할래? 가구팔래? 라고 한다면 8명 이상은 거의 다 잡합한다고 할 거예요. 왜냐면 그게 좀 더 안전하기도 하고 내가 여차하면은 어떻게든 물건 버릴 수도 있고 보관도 할 수 있지만 가구 같은 경우에는 보관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셀러가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들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이제 우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소형 가구 쪽이 되게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자료에 있으니까 그냥 언급을 할게요. 코멧이죠. 저도 코멧을 보고 그 생각을 했었는데 코멧에 있는 그 소형 가구 쪽에 없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이 자료에서도 50% 이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타당한 분석일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게 실제로 없는 게 많아요. 왜냐면 가구에 대한 니즈는 일단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이사를 해보고 나서 알겠는데 코멧에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정해진 공간에서 우리가 수납에 대한 테트리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이 테트리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가구에 대해서 공급을 한다는 건 쉽지 않고 아무리 큰 땅이어도 가구 자체가 부피가 있다 보니까 그걸 보관한다는 것도 생각보다 여의치는 않죠. 그러니까 좀 더 괜찮은 필드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구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인 게 있기도 하고. 그런데 심천에서 이제 한창 심심하게 돌아다닐 때 그 얘기를 하시길래 사람 생각이 좀 다들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중국 판매자의 비율을 통계치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건데 저는 이 발표에서 조금 놀랐었던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수치를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이를테면 제가 이 사진을 바로 번역을 하고 캡처를 뜬 건데 어떤 카테고리가 성장률이 좋은지를 표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소름 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솔직히 성장률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너도 나도 다 AI 프로그램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볼 수 있는 정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내가 객관적으로 그 필드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가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 판매자의 비율이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이런 데이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제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 데이터 신뢰성 자체가 좀 의심이 갔던 포인트가 뭐냐면 그걸 어떻게 알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SEO라든가 알고리즘을 밝혀냈다라는 걸 들을 때마다 그거를 어떻게 검증했나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 판매자의 비율을 어떻게 알았을까? 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었어요. 나름 이렇게 발표를 할 정도면 꽤 자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 있는 사람도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저 심천 땅에서 그걸 생각하지 못할까?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쿠팡에서 중국 판매자의 비율을 알려면은 그 분모랑 분자에 대한 식을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롤에 다 들어가서 그게 입점자가 누군지를 싹 다 밝혀내야 된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다 모집을 하는 거지? 일단 그 생각이 전 있었고 만약에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쿠팡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았다는 뜻인데 그게 저는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신뢰성이 있는 결과라면 되게 그 놀라운 포인트였다는 게 생각이고 반대로 만약에 이거를 나중에 한국에서도 쓸 수 있다면은 중국인 판매자가 없는 곳들을 피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었고 공개한 데이터는 보통 자기의 비밀 소스인 경우가 많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입장 바꿔서 왜 그걸 공개해요? 입장 바꿔서 공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의 비밀 소스를.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쓰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중국 분들은 소형 가구랑 가방 쪽 그쪽을 이제 로켓크로스에서는 네오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면 공급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매년마다 성장률이 괜찮아서 시장이 좋다는 거 이게 두 가지를 관건으로 삼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배대지에서 전담 매니저 붙으신 분들은 매달마다 이런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담 매니저 제도를 신설한 거고 이제는 에이전시까지 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긴 한데 혜택이 점점 강화되는 만큼 전담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그 커트라인은 점점 높아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배송 대행이 100만 원인데 아이폰이 200만 원 시대에서 100만 원은 저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입하시거나 중국 사입 이제 하시려는 분들은 저희 SMB 배대지 추천드립니다. 그 속에는 아래 고정 댓글 제가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생각보다 중국 분들이 발표하시는 주제들이 되게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 가시기 전에 저도 뭐 발표하는지는 이제 미리미리 알려고 해요. 그래서 괜찮은 거는 저도 이제 갈 때마다 이제 듣기도 하고 하는데 오히려 중국에서 하는 것 중에 좀 되게 좋았던 게 숫자랑 데이터로 얘기하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는 보통 이제 무료 강의라고 하면은 보통 들었을 때는 저스트 두잇, 월급쟁이는 노예, 추월 차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우위가 있으니까 한번 트라이 해보지 않을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저는 그 이야기들이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로켓크로스가 제 생각보다는 훨씬 더 글로벌 레벨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쿠팡 입장에서는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누가 팔든 사실 상관이 없죠. 돈 벌면 땡인데 막을 이유가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더
심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는 나왔지만 나만의 상품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질 것 같고 다른 플랫폼으로도 확장하는 게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과 관련된 영상들을 좀 더 많이 올려볼 예정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진지하다는 뜻이니까 좀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소형 가구나 이제 가방을 이제 추천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포인트가 일단 이게 어쨌거나 입장을 하긴 하지만 무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용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필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된 거고 그 정도의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나한테 이걸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내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필드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가격에 대한 우위든 배송에 대한 우위든 아니면 뭐 비밀 루트를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소형 가구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게 저는 쿠팡에 코마잇을 했던 이유가 배송과 보관에 대한 우위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런칭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들도 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런칭한 거고 곰곰이라든가 어떤 다른 거라든가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25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방법은 그런 것들을 더 객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소형 가구로 진입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공급처를 찾아야 되고 배대지에서 통관 문제를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3PL 창고를 활용하거나 직접 배송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가구를 상담할 수 있는 배대지를 찾는 게 일단 먼저겠죠. 그리고 다른 제품군을 하시는 분들도 배대지 통관 되는지 안 되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대지를 찾으신다면 저희 배대지를 한번 고려해주세요. 저는 큰 후회가 없는 물류 파트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참에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천천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인프라들이 어떤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질적인 특징이랑 그리고 그게 시장에서 어떤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그리고 의미 있는 시청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영상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